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동양 철학의 두 거장, 공자와 장자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공자와 장자, 이 두 사람은 동양 철학의 양대 산맥으로 고대 중국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공자와 장자는 서로 다른 철학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가르침은 여전히 우리가 사는 이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도 깊은 울림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혹시 이 두 철학자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공자는 사회의 질서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도덕적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가 강조한 인연은 인간 사이의 따뜻한 마음, 즉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태도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식으로 예리를 중요하게 생각했죠. 이는 단순히 형식적인 예절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존중과 배려를 실천하라는 의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인간관계는 굉장히 중요하죠.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는 친구 사이에서도 우리는 서로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공자의 철학은 바로 이러한 현대인의 고민에 명쾌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반면 장자는 공자와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장자는 인간이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연스러움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는 무의자연 우웨이즈란이라는 개념을 통해 자연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죠. 현대 사회는 경쟁과 성과 중심의 삶을 강요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달리고 실패를 두려워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장자는 이런 현대인의 삶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냥 흘러가도록 두어라. 자연스럽게 살면 그 안에서 길이 보일 것이다. 라고요. 공자와 장자의 철학은 다르지만 결국 그들이 추구한 목표는 비슷합니다. 바로 조화로운 삶을 찾는 것이죠. 공자는 사람 사이의 조화를, 장자는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두 철학을 살펴보려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많은 갈등과 스트레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철학자들이 전하는 지혜를 통해 어떻게 조화롭고 평온한 삶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공자와 장자의 철학을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여러분의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공자와 장자는 단순히 동양 철학의 아이콘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들의 철학이 우리의 삶에 깊은 통찰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다른 철학적 접근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공자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와 도덕을 중심으로 사회적 질서를 중시했어요. 그의 철학은 한마디로 인연과 예리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과 공감을, 예는 그것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식을 의미합니다. 공자가 전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사회적 질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 철학은 어찌 보면 현대 사회에서도 필요한 부분이죠. 우리는 직장, 학교, 가정에서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 관계가 조화롭지 않으면 삶이 얼마나 힘들어지는지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장자는 이런 공자의 접근과는 조금 다릅니다. 장자는 자연스러움을 중시했죠. 그의 철학은 도가다어지아 사상으로 인간이 억지로 무엇을 하려 하지 않고 자연의 흐름을 따르며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장자가 말하는 무의자연 우웨이즈란은 곧 행동하지 않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행동함을 뜻해요. 현대 사회는 계획과 목표로 가득 찬 곳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애쓰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좌절하곤 하죠. 하지만 장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애쓰지 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어라. 현대인들에게 이 철학은 마음의 평화를 찾는데 아주 유용할 수 있어요. 계획은 좋지만 때로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철학자가 전하는 메시지를 현대의 시청자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공자가 말하는 중용과 장자가 말하는 무의를 통해 우리는 삶의 중심을 잡고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좀
더 평온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철학자의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의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자가 말하는 중용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중용은 단순히 중간을 지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균형 잡힌 삶을 위해 공자가 제시한 철학적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중용을 실천하기 위해 공자가 끊어야 한다고 말한 4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로운 의견, 반드시 해야 한다는 생각, 고집, 그리고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독단입니다. 이 4가지는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가 흔히 빠지는 함정들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회의 중에 의견을 제시할 때 너무 강하게 내 주장을 펼치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공자는 자신이 옳다고만 고집하지 말고 사사로움을 버리라고 조언합니다. 중요한 것은 조화를 이루며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고 전체를 위해 협력하는 태도입니다. 고집이 강한 사람은 쉽게 갈등을 만들고 주변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기 어렵습니다. 공자는 그런 사람을 편협하다고 평가했죠. 또한 반드시 해야 한다는 생각, 역시 우리가 흔히 빠지는 함정이에요.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성과와 결과가 중요시되다 보니 항상 무언가를 성취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기 쉬운데요. 하지만 공자는 반드시 나처럼 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하라고 조언합니다. 우리는 때로 계획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좌절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유연함입니다. 내 방식만이 정답이 아님을 깨닫고 상황에 맞춰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자가 끊으라고 한 것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독단입니다. 이 생각에 빠지면 모든 일을 혼자 짊어지려 하고 결국엔 지치게 되죠. 공자는 이런 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도움을 요청하고 함께 협력하는 것이야말로 중용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4가지 태도를 버리면서 중용의 삶을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일상은 훨씬 조화롭고 편안해질 것입니다. 장자는 위대한 사람은 모든 개인을 합쳐서 공을 이룬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강조한 것은 조화로운 삶입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이루려고 애쓰지 말고 함께 협력하며 조화를 이루라는 뜻이죠. 이 말은 현대 사회에서도 매우 유효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정말 잘 풀리던가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프로젝트를 혼자서 다 해내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스트레스도 쌓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장자의 철학을 적용해보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팀원들과 협력하는 겁니다. 각자가 잘하는 부분을 맡아서 함께 노력한다면 오히려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장자가 말하는 조화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혼자 모든 짐을 지려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과 협력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장자의 철학은 단순히 업무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겪고 있을 때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고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장자는 그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조화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이 철학을 일상 속에서 적용해 보세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대신 주변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며 조화를 이루어 보세요. 그것이 장자가 말하는 삶의 중심을 잃지 않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는 비교와 평가의 연속입니다. SNS에서 끊임없이 사람들과 비교하며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게 되죠. 좋아요 수, 팔로워 수, 댓글 수 등으로 자신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자와 장자는 이런 비교가 우리 삶에 해롭다고 경고합니다. 공자는 나와 남을 비교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장자도 마찬가지로 비교와 평가에서 벗어나는 것이 삶의 본질을 찾는 길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에 집착할까요? 사실 비교는 우리에게 불안을 심어줍니다. 남보다 잘하고 싶은 욕망,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할수록
우리는 더 불안해지고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장자는 그런 비교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SNS에서 친구들의 화려한 일상을 보며 나의 삶을 하찮게 느낀 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비교의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을 본받아라. 자연은 자신을 다른 나무와 비교하지 않는다. 그렇죠. 나무는 그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우리는 나무처럼 비교와 평가에서 벗어나 나 자신의 가치를 찾아야 합니다. 공자와 장자가 말한 이 철학을 통해 여러분도 비교에서 벗어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보세요.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름을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과 다른 의견, 다른 방식의 삶을 이해하기보다는 거부하고 싶어지죠. 하지만 공자와 장자는 이런 태도가 갈등을 불러일으키며 조화로운 삶을 방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갈건 선생이 말한 것처럼 다름을 인정하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점점 더 명확해진다고 합니다. 공자는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덕목 중 하나로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이 인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마음을 뜻해요. 즉,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반면 장자는 다름을 더욱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는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람마다 다른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다름을 거부하기보다는 그 차이를 인정하고 그로 인해 더 큰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믿었죠. 예를 들어 우리는 살면서 종종 친구나 동료와 의견 충돌을 겪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의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며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공격하려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공자는 그런 태도를 사사로움이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을 나의 기준으로만 판단하는 것이죠. 반면 장자는 이러한 갈등에서 벗어나는 길은 상대방의 다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와 다른 의견을 가졌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다. 이 철학을 통해 우리는 조금 더 성숙한 태도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대 사회에서도 이 다름을 인정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양성 diversity 강조되는 오늘날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 배경,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를 통해 배울 수 있다면 우리는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공자와 장자가 강조한 다름에 대한 인정과 이해는 단순한 철학적 교훈이 아니라 현대인의 삶 속에서 꼭 필요한 지혜입니다. 장자가 말한 무지의 지즈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개념입니다. 무지의 지란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으며 알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다라는 뜻입니다. 현대 사회는 너무나도 많은 정보와 선택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알고자 하고 불확실성을 없애려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오히려 더 불안해지고 더 많은 것을 놓치게 되죠. 장자는 이런 인간의 한계를 지적하며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고 조언합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감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시험 성적이 어떻게 나올지, 취업이 될지 안 될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등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는 많은 시간을 고민하고 걱정하죠. 그런데 장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는 예측할 수 없으니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최선이다. 장자가 말한 무지의 지는 우리에게 알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가짐을 가르쳐 줍니다. 이를 현대 사회에 적용해 보면 우리는 때로 무언가를 완벽하게 이해하려 하거나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지만 그러한 노력이 오히려 현재의 행복을 놓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때 우리는 불확실한 결과 때문에 망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자는 말하죠. 그냥 해라. 결과는 알 수 없지만 그 과정에서 배울 것이 있다. 즉,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지의 지는 결국 우리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줍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집착을 조금 내려놓고 현재를 즐기면서 삶을 살아가 보세요. 무지의 질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노자는 사람은 자연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노자의 철학은 아주 단순하지만 그 안에 깊은 지혜가 담겨 있죠. 자연은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 하지 않습니다. 나무는 나무로, 물은 물로 존재하면서 그 자체로 조화를 이룹니다. 사람 역시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도 자연처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노자의 철학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는 종종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며 살아갑니다. 계획과 목표로 가득 찬 일상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애쓰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종종 지나친 스트레스를 받거나 몸과 마음이 지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자는 이런 상황에서 자연의 흐름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상황이 흘러가도록 두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오히려 잠시 그 문제에서 벗어나 자연스럽게 상황이 풀리기를 기다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노자가 말한 것은 바로 이런 태도입니다. 억지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자연의 흐름처럼 시간을 두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제갈건 선생이 말한 것처럼 사람은 자연을 본받아야 한다는 이 철학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줍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억지로 자신을 바꾸려 하거나 무언가를 강제로 성취하려는 대신 여러분도 자연의 법칙을 따르면서 조화롭게 살아가 보세요. 노자의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철학이 여러분의 일상에 큰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제까지 다룬 내용을 통해 동양 철학의 깊은 통찰과 이를 현대 사회에 적용하는 방법을 이해하셨을 거예요. 각 주제별로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시청자 여러분이 철학적 교훈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여러분, 동양 철학의 진정한 맛을 느끼려면 중용과 변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두 개념은 공자와 장자의 철학에서 중요한 핵심이죠. 공자는 중용을 통해 균형 잡힌 삶을 살라고 가르쳤고 장자는 변화 속에서 조화를 찾으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철학이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공자의 중용은 단순히 중간을 지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중용은 상황에 맞게 균형을 유지하며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일상에서 다양한 상황에 직면합니다. 업무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공자의 중용은 일과 휴식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즉, 일을 열심히 하되 과로하지 않고 휴식을 통해 자신의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것이 중용의 실천입니다. 장자의 변화는 또 다른 측면에서 동양 철학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장자는 아무리 맑은 물도 고여 있으면 썩는다고 말했어요. 변화는 필연적이며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빠른 변화가 일상이죠. 기술 발전, 경제 상황, 사회적 트렌드 등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장자의 가르침처럼 변화에 적응하고 그 흐름에 맞춰 자신의 삶을 조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서 직업의 형태가 변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두려워하고 기존의 방식에 집착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장자는 이런 순간이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고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합니다. 변화를 피할 수 없으니 그 흐름을 자연스럽게 타는 것이야말로 장자가 말한 진정한 지혜입니다. 이 두 철학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상황에 맞게 균형을 유지하며 중용, 변화의 흐름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것 변화입니다. 제갈건 선생은 이런 중용과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두 가지를 통해 우리가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일상에서 중용과 변화를 적용하며 삶의 균형을 찾아보세요. 동양 철학의 진정한 맛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현명한 사람은 삶의 무게를 분산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제갈건 선생은 공자와 장자의 철학을 통해 이 개념을 풀어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많은 책임과 짐을 짊어지게 되죠. 일, 가족, 인간관계,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이 모든 것이 때로는 우리를 압박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공자와 장자는 이런 무게를 혼자서만 지지 말고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엔 지칠 것이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종종 모든 일을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낍니다. 특히나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거나 가정에서 무언가를 책임져야 할 때 그 무게는 배로 느껴지죠. 하지만 공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태도라고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함께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죠. 장자는 또 다른 관점에서 삶의 무게를 분산하는 법을 설명합니다. 그는 내가 없으면 남도 없고 남이 없으면 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는 것보다는 서로의 짐을 나누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친구와 함께 고민을 나누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때 그 무게는 훨씬 가벼워집니다. 장자가 강조한 것은 바로 이러한 상호 의존의 중요성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함께라면 훨씬 더 쉽게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철학은 현대 사회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바쁘고 혼자 해결해야 할 일이 많지만 그럴수록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제갈건 선생은 이 철학을 바탕으로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고 주위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삶의 무게를 혼자서만 지지 않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 나누어 보세요. 공자와 장자가 말한 삶의 지혜를 통해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갈건 선생의 책에는 감동적인 가족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의 아버지와의 일하는 신뢰와 믿음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질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어렸을 때 제갈건 선생은 여러 방황을 했고 부모님을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그를 데리고 산에 올랐다고 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지만 할 수 있으면 여기서 뛰어내려라. 무서우면 내가 따라가 줄게. 그 순간 제갈건 선생은 아버지의 진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황을 멈추지 못했지만 아버지는 언제나 그를 믿어주고 기다려주셨죠. 나중에 제갈건 선생이 인생을 정리하고 자신의 길을 찾았을 때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게 나를 기다릴 수 있었어?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호랑이가 개새끼를 낳을 리 없기 때문이지. 이 일화를 듣고 저도 마음 깊이 울림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신뢰와 믿음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신뢰가 제갈건 선생의 인생을 바꾸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주변 사람들, 특히 가족에 대해 의심하거나 실망할 때가 있지만 그런 순간에 신뢰와 믿음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요? 때로는 그 믿음이 누군가에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가족이나 친구 또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받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공자와 장자는 인간관계에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신뢰가 없는 관계는 갈등과 고통을 낳지만 믿음이 있는 관계는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도 제갈건 선생의 아버지처럼 신뢰의 힘을 믿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전해보세요. 그 믿음이 언젠가는 여러분의 인생에도 큰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평가받고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SNS, 직장, 학교 등에서 다양한 평가를 받고 그 평가에 따라 나의 가치를 판단하곤 하죠. 그런데 공자와 장자는 이런 평가에 대해 초연한 태도를 가지라고 가르쳤습니다. 공자는 세상의 평가에 집착하는 사람은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장자는 내가 어떤 평가를 받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죠. 예를 들어 우리가 SNS에서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 좋아요를 받는지를 보고 부러워하거나 직장에서의 성과, 평가에 지나치게 신경을 쓴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평가가 우리의 기분을 좌우하고 스스로를 불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자는 그 평가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걷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장자도 내가 나의 길을 가고 있다면 다른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죠. 이 철학은 현대 사회에서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는 때로 타인의 평가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고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지만 공자와 장자는 그 평가가 결국 우리의 본질을 판단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만족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도 타인의 평가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는 법을 배우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고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공자와 장자의 철학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공자와 장자는 모두 동양 철학의 중요한 기둥이지만 그들이 가르치는 방식은 다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철학은 같은 목표, 즉 조화롭고 균형 잡힌 삶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공자는 인연과 예리를 통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배경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공자가 말한 것처럼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의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을 겪는데 공자의 철학을 통해 그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균형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반면 장자는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자연의 일부이므로 자연스럽게 살아야 한다고 말했죠.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때로는 그 변화의 속도에 맞추지 못해 불안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자는 그 흐름에 억지로 맞추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자신을 맡기라고 조언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를 돌보고 현재의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철학이 더 필요한가요? 때로는 공자의 가르침처럼 관계 속에서 조화를 찾는 것이 필요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장자의 가르침처럼 자연스럽게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철학이 서로 보완하며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공자와 장자의 철학을 통해 여러분이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때는 공자의 인과 예를 기억하고 나 자신을 돌봐야 할 때는 장자의 무의자연을 떠올려 보세요. 이 두 철학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 여러분이 더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삶에는 수많은 무게가 있지만 공자와 장자가 전해주는 지혜를 통해 우리는 그 무게를 분산하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삶에 이 철학을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도 공자와 장자가 말한 조화로운 삶의 길 위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공자와 장자의 철학이 어떻게 현대 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공자와 장자는 각기 다른 철학적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말하고자 했던 바는 하나였습니다. 바로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공자는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조화를 찾으라고 했고 장자는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살아가라고 했죠. 이들의 철학이 고대 중국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내용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의 삶에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공자가 말한 중용과 장자가 강조한 무의자연은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가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바쁘고 많은 일과 책임을 지고 살아갑니다. 직장에서의 성과,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등 이러한 것들이 때때로 우리를 압박하고 힘들게 하죠. 하지만
공자와 장자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는 법을 가르칩니다. 공자는 균형을 유지하며 중간을 지키라라고 조언했고, 장자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두어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지혜는 우리가 삶의 무게를 덜고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공자와 장자가 말하는 삶의 지혜를 얻어 가셨길 바랍니다. 이 두 철학자의 가르침은 단순히 책 속의 이론이 아닙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실천할 때 우리는 삶의 균형을 찾고 내일을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공자와 장자가 말한 가르침을 나의 일상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입니다. 직장 생활에서, 친구와의 관계에서, 또는 가족과의 시간 속에서 공자의 인과 예를 기억하며 조화를 이루어 보세요. 그리고 때로는 장자의 무의자연을 떠올리며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어보는 겁니다. 삶은 때때로 무거울 수 있지만 공자와 장자가 전해주는 지혜를 통해 그 무게를 분산하고 더 자유롭고 조화로운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공자와 장자의 철학을 일상에 조금씩 적용해 보세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공자와 장자의 가르침은 과거의 유물이 아닌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데 있어 훌륭한 나침반이 되어 줄 것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조화롭고 평온해지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